불길하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민철 씨. 불안은 한 사람의 수상한 부탁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 했는데 세무서 있잖아요. 세무서 로비에 앉아 있으려고. 그런데 잠시 뒤 벌어진 상황은 무척 당혹스러웠다는데요. 나를 그러시면서 이분이 지금 담당 세무사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기를 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가족이죠. 제 누님이니까. 평범한 사업가인 민철 씨를 세무서 직원으로 만들어버린 이가 바로 친누나 박 씨란 겁니다. 어디 전화 한 통만 해주라. 마음속으로 나는 공무원이다. 10번 전화해. 일단 너가 전화해서 법무 사령해. 빨리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교수는 누나는 왜 의아한 부탁을 하는 걸까? 물어봤더니 그 노부부의 그 집에 이제 세대로 살면서 돈을 자기가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줘서 협박식으로라도 해야 이 사람들이 돈을 준다. 이 무렵 박 씨에게 묘한 부탁을 받은 사람은 더 있었는데요. 검찰, 법원 수사관인 것처럼 이야기를 압박을 해달라고 그 A4 용지 한 장을 줬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전화만 해주면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대본까지 적어준 박 씨의 요청에 지인들 역시 뜻하지 않게 검찰과 법무사를 사칭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니까 돈이 필요해서 좀 힘들다는 얘기는 내가 했어요. 그러니 느닷없이 정색하면서 방법 한 가지 있다 하는 게. 방법이 하나요. 화해명령을 지켜주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농담 아니고 진짜 병신 만들면 일이 다 해결돼. 돈을 갚지 않는 최 씨 부부에게 해를 입혀달라는 끔찍한 부탁을 한 누나. 그런데 갑자기 벤 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박 씨가 달라졌답니다. 분명 빌려준 돈도 못 받았는데 전에 없는 사치를 하고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는 건데요. 집주인 최 씨 부부가 사는 동네를 찾아 이들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재산이 많거든 거기. 얘네들 집에 한 채, 두 채, 세 채 있었고 땅도 한 2만 더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여자가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해서 와서 관리하고 막 그랬어요. 그 농협에 대출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며느리인지를 알고 대출 받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박 씨가 땅 부자라 불리는 최 씨 부부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우린 최 씨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를 일일이 확인해 봤는데요. 진짜 다 인정됐네. 부부는 물론 자녀의 땅까지도 박 씨의 소유가 돼 있었는데요. 계세요? 누구 안 계세요?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왜 씨가 할머니한테 돈 받을 게 있다고 하시던데? 돈 받을 거 돈 받아 있다고. 있었어. 아저 술 사고 것도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 집도 하도 없는 게. 기가 막힙니다. 애초에 부부가 박 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건데요. 명의가 왜 변경된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싸움 아이가 이제 육지 도망갔어. 네. 근데 이제 저 우리 할머니가 저녁 먹지는 좀 맞다 이제 지가 하겠다고 막 하면서 하더라. 세입자였던 박 씨가 자산 관리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그 말을 믿었을 뿐이라는 부부. 바로 그때 할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사. 여보세요. 응. 응? 거기서 그거 바꿔줬어. 누게?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고 할머니의 입막음을 하는 여자. 통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박 씨가 또 전화를 걸어옵니다. 여보세요. 그거 저 경로한 거 그거 왔어. 나갔어. 박 씨가 시키는 그대로 말을 전하는 할머니는 갑자기 우리를 내쫓는데요. 그러다 순간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며 박 씨가 만남을 제안합니다. 집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할머니에게 쉼없이 전화를 걸어온 박 씨. 1시간 거리의 장소로 우리를 부른 그녀는 과연 어떤 얘기를 들려줄까?
박 씨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저희 왔는데. 여보세요. 제가 도망가는 거 아니고요. 참 별짓을 다 했더라 해. 정말요? 저기 근거기는 저 근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선생님 어디 여보세요? 시끄러워. 그런데 박 씨 곁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 이게 아줌마인데 돈 주고 사서 얘기 그거 나 영상에 할머니한테 가셨어요? 갈게요. 야! 우릴 집에서 나오게 한 뒤 할머니의 집으로 향한 걸까요? 우린 민철 씨와 함께 박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그녀의 동거남이었는데요. 뭐 질문할 거 있으면 먼저 보내주세요. 그래다가 드릴게요. 그런데 불과 20분 뒤 여보세요? 형님. 시간 되세요, 형님? 그러면 형님 저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홍 씨가 다시 만나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진짜 제일 궁금한 건 이 형님의 가족관계가 제일 궁금해요. 검사가 있다면 검사님 도대체 누구예요? 형님의 형이 검사님이세요? 그런 건 없지. 검사님의 딸이 응? 무슨 말이야? 저한테 설명하게 검사님의 딸이고 걔 엄마는 죽었대요. 아니 본인이 없나요? 몇 차례 이혼을 했던 박 씨. 하지만 한 번도 그녀의 가족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후원했대요.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금 뭐지? 제 친딸인데 제가 난 딸이 아들들이고 지금 뭐라는 거죠? 그래 그치. 가족 관계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냐고. 와, 내가 이거 완전 자기도 사기꾼이네. 민철 씨에게 큰 충격에 빠진 홍 씨.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또 하나의 얘기를 꺼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솔직히 좀 말씀드릴게요. 아버지한테 돈이 엮여 있어요. 연관돼 있어요. 1억을 빌려갔어요. 저 모르게. 저희 어머니가 건물이 있어요. 머리를 쓴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가 체험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걸 경매를 쳐보자. 경매를. 빚이 있다고 가라고 해서 경매를 치는 거죠. 이런 것들 매일 싸운 거예요. 박 씨가 며느리라는 말로 시아버지에겐 1억을 빌리고 시어머니와는 가짜 채무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취재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연락을 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 씨 부부의 친척들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알았냐면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거의 반 이상 명의병행이 돼 있더라. 근데 그 정도는 좀 빼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박이를 한 거죠. 대략 2016년을 시작으로 박 씨 명의로 넘어간 땅이 더 있다는 겁니다.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되어 있는 땅의 대출이 40억. 그걸 담보로 땅방.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얘기를 안 해보셨어요? 가족인데?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 쪽으로만 다 한 것 같아요. 이게 사귄지 아닌지 또 모르고 거의 맹신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는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박 씨의 명의로 넘어간 최 씨 부부의 부동산은 2,549제곱미터. 오늘 5억에서 10억 사이 나와요. 건물 100평이거든요. 17억대죠. 도합 90여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최 씨 부부는 왜 박 씨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을까? 우린 다시 최 씨 부부를 만나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할머니. 부재 중입니다. 그날 이후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린 박 씨에게도 여러 번 연락을 해봤지만 그녀는 끝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며칠 뒤 그녀의 뜻을 전달해준 사람은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인감증명이든 기본적인 그 등기하려고 매매계약서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등기를 해줘요. 어찌됐든지 간에 씨는 이 가족분들한테 돈이 다 들어갔고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최 씨 가족에게 분명 10억여 원을 입금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매매 대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린 경찰에 최 씨 부부의 안전과 부동산 거래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부부를 일단 소재를 좀 파악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수사가 된다면 어떤 죄가 되고 뭐 어떻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요. 저희들이 경제적인 수사대에서 수사를 할 거고요. 법률 전문가 역시 박 씨의 의도와 목적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본인은 전혀 명의 이전할 의사가 없었는데 기망을 해서 아니면 협박을 해서 이 명의를 어쩔 수 없이 이전하게 만든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 가족과 지인에게 수상한 역할을 부탁했던 박 씨. 그녀가 완성하려고 한 시나리오는 대체 뭘까? 하루방이 받으면 무조건 해명을 바꾸거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 빡세게 해야 돼. 일단 지방 법원일을 해가지고 완전 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보내준 내용대로 일단 전화할 거니까는. 진짜 잘해야 돼.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민철 씨는 왜 7년이 지난 지금에야 누나에 관한 의혹을 폭로할까?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안 했는데 우리 아들 이름으로 대출 받았잖아요. 믿고 해줬더니 결국은 그걸 안 갚은 거예요. 이자를 그 2천만 원 그게 우리가 부담했어요. 그게 결정적인 거였죠, 사실은. 알고 보니 박 씨가 조카 명의로도 대출을 받은 뒤 돈을 안 갚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기 전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말은 이거였습니다. 몇십억 되는데 저 여기도 이리도 떡 저리도 떡 하면 어떤 분한 생각이지. 바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였는데요. 사라진 최 씨 부부와 일순간 거액의 부동산을 차지한 여자. 이 이야기의 진실은 언제쯤 드러날까요?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의 추적도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범죄자입니까? 나도 억울한 거 많고 나 사기친 거 없고 나는 왜?